기계가 온실소프트 1주차 2차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밀링입니다. 저희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복합 밀링이 되겠습니다. 복합 밀링의 이 부분이 수직 밀링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안쪽 부분, 여기 안쪽 부분, 이 부분이 수평 밀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평과 수직이 다 되는 밀링인데 메인은 수직 밀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작물을 띄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선 이 부분 X축과 Y축이 움직이는 이 부분을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블. 그 다음에 전후로 움직이는 이 부분을 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들. 자, 그럼 이 부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내려간다. 이 부분을 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방금은 제가 자동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수동으로 설치할 때는 이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핸들 중에 X축을 움직이는, 즉 테이블을 움직이는 핸들. 그 다음 두 번째 Y축, 즉 세트를 움직이는 핸들. 그 다음에 G축을 움직이는 즉 D를 움직이는 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올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X축, Y축, G축을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반에서는 X축과 G축밖에 없습니다만 이 밀링에는 X축, Y축, G축 또 하나의 축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고정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쭉 내리게 되면은 이 부분을 내리게 되면은 움직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Q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Q축으로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밀링에서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가공을 할 수가 있는 밀링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스위치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켜고 나면 여기에 스위치 박스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 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 스위치 박스 중에서 이 부분이 전원 스위치, 이 부분은 비상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과 다운, 이것은 니를, 즉 G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데 ON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 이러한 테이블을 옮겼을 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테이블을 자동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즉 쉽게 해서 Y축, 세들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레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올리게 되면 쭉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좀 빨리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은 자동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냉각수에 관련된 스위치입니다. 냉각수에 관련된 스위치. 냉각수에 관련된 스위치에서 ON, OFF.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스위치는 CW, CCW, 즉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부분인데 이 스위치는 뭐냐, 수평 밀링 머신을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슈퍼 밀링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이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수직 밀링을 움직이는 스위치는 뭐가 되느냐? 수직 밀링을 움직이는 스위치는 여기에 스위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 스위치. 전기 스위치는 이겁니다. 이거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레버를 돌리게 되면 움직입니다. 자, 이 레버를 움직이면 되고,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멈춰버립니다. 즉, 이 스위치가 최종적인 스위치이면서 브레이크적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위치는 정기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역회전을 하고 싶다. 반대로 돌아가서 마찬가지 끄고 싶다. 이렇게 끄면 됩니다. 여기서 1단으로 돌릴까? 그 다음 2단으로 돌릴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전기 스위치이기 때문에 무단 변속이 가능한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은 항상 이 스위치를 했을 때는 딱 잡아서 멈춰주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회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복합 밀링에서 작업을 하는데 회전수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회전수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이냐? 위에서 보면은 1번, 2번, 3번인데 이 축백에서 보이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모터와 이 축발 사이에 벨트로 연결된 그 부분을 어느 위치에 잡아주느냐에 따라 회전수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H와 L이 있는데 그 스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가리키는 부분이 H, 지금 현재 L로 가게 되면은 아까 했을 때 속도가 빨라는데 천천히 갈 겁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H와 L을 가지고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1번과 2번 이 가지고 속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RPM은 75rpm에서 3600rpm까지 조정이 가능한 밀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할 때, 적당한 속도 위치를 조정할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의 Q축 부분은 이렇게 드릴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뚫을 때는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반에 대한 작동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는데요. 스위치 하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설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요 스위치입니다. 요 스위치는 가능하면은 만지지 않는 게 좋은데 이 스위치가 뭐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 밀링 척을 뽑았다, 그 다음에 조았다 하는 척입니다. 이 테이프는 내셔널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조립할 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항상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있는 턱과 여기에 있는 턱이 마주치게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가능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바꿀 때는 이 스위치를 움직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위에 있는 스위치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척으로 해야 되지만 손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엔더밀이라든가 카트라든가 드릴 뚫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어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척으로 해가서 랩으로 계속 조아주게 되면 완전하게 단단하게 조아지게 되므로 여기에 공구를 물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리는 공구는 많겠죠. 첫째, 지금 보이는 엔더밀, 그 다음에 정면 카타, 그 다음 도테일, T형을 홈을 잰 홈카타,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드릴, 탭, 리머, 카운터 싱킹, 카운터 보어, 이런 식으로 공구를 다 물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밀링 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 때는 이렇게 해서 푸는데, 풀 때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밀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바이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유압 바이스입니다. 유압 바이스이기 때문에 유압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바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조금 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물건을 막 물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압 바이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에 가공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다가 공작물을 물리고 여기다가 공구를 해서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밀링에서는, 선반에서는 공작물이 회전하고 공구가 이송을 담당했습니다만, 밀링에서는 공구가 회전하고 공작물이 이송을 담당해서 깎아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드릴 같은 경우는 공구가 이송과 회전을 다 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이 밀링은 공작물은 이송, 공구는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밀링 상태인데요. 이 밀링을 한번 제가 한번 돌려서 살짝 깎아 보겠습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자, 밀링에서는 항상 이 재료를 받칠 때 받침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쪽 방향으로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았을 때는 가능하면은 바이스가 많이 물리는 쪽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물리게 되면은 이 부분 자체가 90도가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실 때도 가능하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리시고 그 다음 엔더밀을 끼우겠습니다. 엔더밀을 끼울 때 이 엔더밀이 상당히 날카로움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 꽂은 상태에서 가능하면은 여기 있는 날장이 조금만 튀어나오도록 하십니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동호에 의해서 가공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주고 나서 이 부분을 각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라 그러면은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속도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밀린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깎아 보겠습니다. 자, 바이스를 가지고 딱 눌러놓고, 자, Z축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축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정해 놓고 이 위를 올려서 작업하는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오늘은 작동법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를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마지막 올라갈 때는 조심을 해서 너무 세게 올리게 되면 엘리멘이 손상되니까 마지막 부분은 지금 현재 묶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X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겠죠.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하기가 힘들 때는 아까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식도가 좀 잘 안 맞으면 여기서 다시 힘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축, 즉 테이블을 이동해서 깎아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다르니까 속도를 좀 늦추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 지금 현재로서는 X축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링에서 작업할 때는 X축은 X축, Y축은 Y축, G축은 G축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칩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 손으로 이 부분을 풀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떨어져서 이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Y축으로 해서 셋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셋더를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셋더를 움직이게 되면은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가공이 됩니다. Y축으로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나서 더 가공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니를 해서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얼마만큼 치수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자동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동으로 이 가공이 되죠. 이 부분이 구멍이 뜨거울 때는 이 부분에다가 냉각수를 투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가공 부분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드릴을 뚫을 수 있다 그래 얘기했는데, 드릴은 그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릴을 뚫으려고 하면 이 공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구의 이름은 엔드밀입니다. 자, 공구를 뚫겠습니다. 공구를 푸실 때도 그냥 이걸 잡고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이 공구가 떨어지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고 이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부분이고, 자, 이제 드릴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자, 드릴을 물릴 때는 이러한 공구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공구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을 꼽지 않고 이 파이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이가 같기 때문에 바로 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드릴을 이 부분 드릴측에다가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가 되는데, 드릴로 속도로 봤을 때는 속도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H 방향으로 돌려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H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는 보겠습니다.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자, Z축으로 움직일 때는 이 부분 모두를 풀고 이렇게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이 그대로 좋습니다. 아주 속도와 이 파이에 대한 접착 속도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드릴 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드릴 가공은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정밀한 가공을 할 때는 밀링에서 치수 제거를 해서 가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공구들 많이 끼워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면을 할 때는 정면 커트를 사용하시고, 계단 가공이라든가 단 가공, 홈 가공 할 때는 엔드밀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탭이라든가 드릴 구멍을 뚫을 때는 드릴, 미마 혹은 탭을 낼 때 태핑을 사용을 하는데, 태핑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회전과 역회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드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드릴을 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밀링 가공에 대한 작동법만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2차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